이 영상에서는 신장 기능이 저하된 사람들이 실천할 수 있는 식이요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체내의 불필요한 노폐물을 제거하고 수분과 전해질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신장 기능이 나빠지면 더 이상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가기 어렵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병원에서 소변 검사나 혈액 검사를 통해 신장 기능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신장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더 나아질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당황하거나 절망적인 마음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신장 기능을 되살릴 수 있는 특별한 치료약은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만성 콩팥병의 진행을 늦추기 위해 처방되는 약물들이 있지만 이들 약물이 신장 기능을 정상으로 돌려놓을 수는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장이 정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해서 신경을 끄거나 치료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장 기능이 악화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관리가 잘 되면 신장 기능이 조금씩 호전되는 경우도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중요한 것은 신장의 상태를 잘 점검하고 지속적인 관리와 올바른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장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모르고 지나치기 쉽습니다. 바로 음식입니다. 음식은 신장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평소에 먹는 음식 중 일부는 신장을 악화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고 반대로 신장을 보호하고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음식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장이 안 좋은 사람들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신장을 더 나쁘게 만드는 음식과 신장 건강에 좋은 음식을 구별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신장 기능이 나빠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우리가 먹는 음식의 조절입니다. 신장을 보호하기 위한 식이요법은 단순히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잘못된 식습관이나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신장 기능을 빠르게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특정 음식이 신장을 되살린다는 시기, 과장된 주장에 대해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최근에는 신장을 살리는 음식이라고 하여 특정한 음식을 홍보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실제로 이런 음식만을 먹는다고 해서 신장이 회복되는 일은 거의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신장을 망치는 음식에 대해 먼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음식들을 잘 피하고 대신 신장에 부담을 덜 주는 음식들을 선택하여 식단에 포함시키면 그것이 신장을 살리는 식사법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장 기능이 저하된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음식을 피할 것인가입니다. 신장 기능을 악화시키는 음식을 잘 피하고 그 대신 신장에 더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신장을 망치는 음식 3가지를 중점적으로 설명할 예정인데요. 이 음식들을 피함으로써 신장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면 조금 더 신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이러한 정보를 통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므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신장을 망치는 음식들에 대해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장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음식은 나트륨이 많은 짠 음식입니다. 나트륨은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해질이지만 과도하게 섭취하게 되면 신장에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특히 신장이 이미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는 나트륨을 제대로 배설할 수 없어 체내에 쌓이게 되며 이로 인해 혈압이 상승하고 신장 기능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신장이 나쁜 사람들에게는 고혈압이 자주 동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트륨 섭취를 조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혈압은 신장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어 만성 콩팥병의 진행을 가속화시키기 때문에 나트륨의 과다 섭취는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나트륨의 주요 공급원은 소금입니다. 소금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간장, 고추장, 된장, 젓갈 등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신장이 나쁜 사람들은 이러한 음식을 매우 신중하게 섭취해야 합니다. 특히 짠 음식에 대해 잘못된 인식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간장이나 고추장 등을 조금만 넣어도 많은 양의 나트륨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라면 1개에 포함된 나트륨 양은 대개 2지 정도로 하루 권장 나트륨 섭취량의 거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된 사람들에게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2지 이하로 제한되어야 하므로 라면과 같은 고나트륨 음식을 섭취하는 것은 신장 건강에 매우 해로운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장 건강을 위해서는 나트륨 섭취를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저염식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가장 쉬운 방법은 조리 시 소금과 간장 사용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국물이나 찌개를 끓일 때는 나트륨이 많이 포함된 조미료 대신 다양한 향신료나 허브를 사용하여 맛을 내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나트륨이 많이 포함된 즉석식품이나 가공식품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공식품에는 나트륨이 과도하게 포함된 경우가 많아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저염식을 실천하는 방법 중 하나는 곡물의 섭취를 줄이는 것입니다. 국이나 찌개는 맛을 내기 위해 소금이나 간장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를 적게 먹기 위해 숟가락보다는 젓가락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젓가락을 사용하면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음식을 먹게 되어 자연스럽게 나트륨 섭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국물은 가능한 한 적게 먹고 음식 자체의 맛을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먹는 것만으로도 나트륨 섭취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나트륨을 적게 섭취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부터 식단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음식 준비 시에는 나트륨이 적은 재료를 선택하고 가능한 한 자연식품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외식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나트륨이 많은 메뉴를 피하고 음식의 간을 조절해 줄 수 있는 식당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외식에서 소금이나 간장 등을 사용한 음식이 나온다면 그 양을 줄여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신장 기능이 저하된 사람들은 소금과 나트륨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금은 나트륨과 염소가 결합된 화합물인데 소금 오지에는 나트륨 이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에 소금 오지 이하로 섭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것이 신장 건강에 중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꾸준히 적용하는 것이 신장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신장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저염식의 습관을 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나트륨이 많은 짠 음식을 피하고 저염식을 실천하는 방법을 생활화하는 것이 신장 기능을 유지하고 나아가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를 통해 신장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건강한 신장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신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음식은 바로 칼륨이 많은 음식입니다. 칼륨은 신장이 건강한 사람들에게 중요한 미네랄로 체내 수분과 전해질의 균형을 유지하고 근육과 신경의 정상적인 기능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저하된 사람들에게는 칼륨이 위험한 물질이 될 수 있습니다. 신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할 때는 체내에서 칼륨을 적절하게 배설하지만 신장이 약해지면 칼륨이 체내에 축적되기 시작합니다. 칼륨이 과도하게 쌓이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체내 칼륨 농도가 높아지면 이는 심장 리듬에 영향을 미쳐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거나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칼륨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은 신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에게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칼륨이 많이 포함된 대표적인 음식은 녹황색 채소와 과일입니다. 시금치, 상추, 호박, 오이 등의 채소와 바나나, 수박, 멜론, 키위, 아보카도, 참외 같은 과일들은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건강한 사람에게는 매우 유익하지만 신장이 나쁜 사람에게는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바나나와 수박은 칼륨 농도가 매우 높아 신장 기능이 저하된 사람에게는 피해야 할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그 외에도 감자, 고구마, 밤, 토란 등도 칼륨 농도가 높은 음식에 포함됩니다. 이런 음식을 자주 섭취하면 칼륨이 체내에 과잉 축적되어 신장 기능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초콜릿, 오렌지 주스와 같은 간식류와 음료도 칼륨이 많이 들어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칼륨이 많은 음식을 완전히 피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 있지만 최소화하는 방법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우선 칼륨이 많은 채소나 과일을 섭취할 때는 조리 방법에 신경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감자나 고구마와 같은 칼륨이 많은 식재료는 물에 충분히 담갔다가 끓여서 칼륨을 일부 배출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채소를 물에 담가 놓은 후 물을 버리고 끓는 물에 데쳐서 먹는 방법도 칼륨 농도를 낮출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때 물에 담그는 시간과 물의 양이 중요합니다. 물에 너무 오랫동안 담그면 칼륨이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간과 양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데친 후에는 데친 물을 버리고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 신장이 약한 사람들도 칼륨 섭취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칼륨을 피하기 위해서는 채소와 과일의 종류를 선택할 때도 신경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과, 배, 포도는 상대적으로 칼륨이 적은 과일로 신장 기능이 저하된 사람들에게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일을 섭취할 때는 과즙보다는 실제 과일 자체를 먹는 것이 더 좋습니다. 과즙은 칼륨 농도가 높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과일 자체를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식단을 구성할 때는 칼륨이 적은 식품을 선택하고 칼륨이 많은 음식을 피하면서도 영양소가 균형 잡히도록 해야 합니다. 칼륨이 많은 음식을 줄이는 것 외에도 신장에 부담을 덜 주는 다른 방법들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신장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음식을 먹는 방식에 변화가 필요합니다. 음식을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는 여러 번 나누어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신장이 갑작스러운 부하를 받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식사 후에는 충분히 물을 섭취해 체내 노폐물이 배출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신장이 약한 사람들은 체내 수분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물을 너무 적게 마시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칼륨이 많은 음식은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이를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된 사람들은 칼륨이 적은 음식을 선택하고 조리법을 통해 칼륨 농도를 줄이는 방법을 활용해야 합니다. 또한 과일과 채소를 고를 때 칼륨 농도가 적은 종류를 선택하고 신장에 부담을 덜 주는 식사 방법을 실천하는 것이 신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신장 기능을 보호하고 악화를 막기 위해서는 철저한 식이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세 번째로 신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음식은 고단백 식품입니다. 단백질은 신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근육을 만들고 면역 시스템을 지원하며 세포의 성장과 복구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신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고단백 식사가 신장에 부담을 주어 결국 신장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단백질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과도한 단백질 섭취는 신장에 더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신장은 체내에서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질소와 함물을 배설하는 역할을 하며 단백질 섭취가 과도하면 신장은 이들 질소와 함물을 처리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게 되어 결국 그 기능이 저하됩니다. 만성 콩팥병 환자에게는 하루 단백질 섭취량을 체중 1kg당 약 0.6g로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인 권장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70kg의 성인은 하루 42g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신장이 건강한 사람에 비해 현저히 적은 양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하루에 1.0g에서 1.2g의 단백질을 체중 1kg당 섭취할 수 있지만 신장이 손상된 사람은 그만큼 단백질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섭취량을 엄격히 제한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장이 약한 사람들은 고단백 음식을 피하고 적정량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식단을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단백 음식 중에서도 육류, 특히 붉은 고기와 가공육은 단백질이 매우 풍부하지만 그와 함께 지방도 많이 함유하고 있어 신장에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붉은 고기, 소시지, 베이컨과 같은 가공육은 또한 나트륨과 다른 첨가물들이 포함되어 있어 신장 기능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고단백 음료나 고단백 간식류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고단백 식사를 할 필요가 있다면 가능한 한 기름기가 적은 흰살 생선, 닭 가슴살과 같은 저지방 단백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식물성 단백질이 포함된 콩, 두부, 렌틸콩, 퀴노아 같은 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신장 건강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식물성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 신장에 부담을 덜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단백질을 완전히 제한하는 것은 절대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신체는 여전히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일정량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근육이 약화되고 전반적인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장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전문가와 상의하여 하루 섭취해야 할 단백질의 양을 정확히 설정하고 그 양을 초과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또한 단백질 섭취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는 식사 때마다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고르게 섭취하기보다는 다양한 영양소를 균형 있게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단백질 외에도 비타민, 미네랄, 섬유소를 충분히 섭취하여 영양소가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단백질 섭취를 조절하는 또 다른 방법은 식사 후에 체내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필요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신장은 단백질 대사 후 생성된 질소와 함물을 처리하고 배설하는 데 많은 수분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물을 많이 마셔 체내 독소를 효과적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신장 건강에 유리합니다. 다만 수분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도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적당한 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장 기능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단백질 섭취 외에도 전반적인 식이 조절이 필요합니다. 신장이 약해졌다면 각종 가공식품, 패스트푸드, 짜고 기름진 음식들을 피하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 저지방 단백질을 중심으로 식단을 구성해야 합니다. 또한 체내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충분한 수분 섭취, 적당한 운동, 그리고 정기적인 혈액 및 소변 검사로 신장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고단백 식사를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은 신장에 심각한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단백질 섭취량을 신중하게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식물성 단백질을 적절히 활용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장 기능을 최적화할 수 있는 식이요법을 따르는 것이 신장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식사 후 충분한 수분 섭취를 통해 체내 노폐물을 배출하는 것이 신장 건강에 매우 중요한 부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